안녕하세요. 프리뷰NN 팀장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롯과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캐롯이 직전 KGC와의 경기에서 다 잡은 경기를 박지훈이 혼자 원맨쇼를 하면서 역전패하였고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죠. 캐롯 입장에서는요. 모든 선수들이 박지훈의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머리를 쥐어 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KGC로 캐롯으로는 정말 좀 아쉬운 경기였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현재 6연패 중입니다. 6연패 중인데 이 6연패를 하는 동안의 특징이 뭐냐면 가스공사가 1, 2, 3쿼터 잘하는데 4쿼터에서 항상 경기를 망칩니다. 4쿼터에서 항상 경기를 망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보면은 이 득점이 다 15득점 이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스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인데, 자, 그나마 가스공사가 오늘 경기 비빌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캐롯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팀에게 약하다. 이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높이가 있는 팀에게 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가스공사가 그나마 이대원과 이대성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가스공사 유도훈 감독이 용병 교체설을 언급을 했습니다. 드디어 직전 경기 끝나고요. 그러면서 할로웨이와 은도회가 이제 좀 낭떠러지 배수의 진을 지금 친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할로웨이 같은 경우 또 은도회 같은 경우 오늘 좀 프런트 코트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다른 경기보다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조금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직전 경기부터 차바위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는요. 제가 제가 생각하는 차바이는 국내 선수들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수비수입니다. 모비스의 김영현 이런 애들과는 차바위의 수비 능력은 게임이 안 돼요. 차바위의 수비 능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진짜 손가락에 드는 그런 수비수인데, 오늘 전성현을 아마 차바위가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 캐롯 같은 경우는 전성현이 막히면 이 전성현이 모든 공격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막힌다라고 하면은 오늘 경기가 조금 캐롯 입장에서는 캐롯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이정현의 최근 슛감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최근 5경기 보면은 일단은 캐롯의 3점 득점은 상당히 준수하죠. 상당히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먹고 사는 팀이니까요. 3점 시도율이 54%나 된다. 이걸로 먹고 사는 팀이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단은 지금 벤치에서의 어떠한 활약이 조금 벤치 자원들이 조금 부족하다. 캐롯 같은 경우. 그리고 가스공사는 오늘 차바위가 전성현을 타이트하게 마크하면서 높이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스공사도 오늘만큼은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부진했던 벨랑겔도 조금씩 폼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캐롯이 승리할 확률보다는 가스공사가 플러스 핸디캡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 굳이 승패를 보시겠다 하면은 캐롯의 승, 홈 경기니까 캐롯이 홈 경기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최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최근 원정 4연패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제가 가스공사가 승리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가스공사 사실 분들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캐롯이 승리는 하더라도 핸디캡은 가스공사 측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롯 승의 핸디캡 가스공사, 그 다음에 저는 이 경기가 캐롯의 3점과 가스공사의 어떤 페인트존에서 뭐 좀 여유롭게 경기를 좀 풀 것 같아요. 일단 이대헌과 정효근 자체가 이대헌의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효근은 뭐 꾸준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캐롯도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의 핸디캡 승 다득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비스와 KGC와의 경기인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KT와의 경기에서 패하였죠. 모비스가 못한 경기가 아니라 KT의 전력이 워낙 좋아졌습니다. 일단 프로스퍼와 존스의 가세가 하윤기와 그다음에 양홍석의 어떤 존재감을 훨씬 더 빛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스가 못했다기보다는 KT가 워낙 전력이 최근 좋다. 그리고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바리안토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함지훈과 장재근 같은 경우는 뭐 공격에서는 모르겠지만 수비에서는 상당히 꾸준하고, 그 다음에 프림이라는 어떠한 페인트 존에서의 확실한 어떤 득점 루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울산 모비스의 강점인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은 서명진과 이우석이 시즌 초반만큼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우석과 서명진이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오버를 보면은 지금 뭐 이우석 같은 경우 12점을 넣고 있는데 최근 5경기 12점 비슷하네. 근데 최근 활약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 하여튼 뭐 최근 뭐 보면은 서명진 같은 경우도 조금 8점에서 지금 7점인가 그렇죠. 예, 조금 좀 점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우석의 존재감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직전 경기도 좀 부진하였고요. 다행히 이제 아바리엔토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저는 아바리엔토스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3점을 7번 쏘거든요. 근데 3점 적중률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아요. 예. 너무 좀 경기의 흐름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비스의 상태이고, KGC 같은 경우는 뭐 캐롯과의 경기에서도 신승했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DB와의 경기에서도 뭐 무난하게 승리했고, 또 하루 쉬고 오늘 경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낮 경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KGC가 48시간을 쉬지 못하고 오늘 경기를 하는데, KGC가 의외로 주전들의 의존도가 심한 팀입니다. 예, 주전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면은 주전들이 62득점, 벤치에서 20득점 하고 있는데 모비스보다 수치가 높죠. 예. 주전들의 의존도가 심하다. 그리고 평균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27분입니다. 예, 27분. 오늘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스펠맨. 자, 스펠맨 같은 경우요, 캐롯과의 경기에서 10몇 분밖에 못 뛰었어요. 예, 슛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뺐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원주 디비전에서 폭발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하루 쉬고 경기하는 스펠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슈퍼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지금 뭐 비단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항상 그래 왔어요. 예, 스펠맨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고 슛감이 지금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일정이 타이트했을 때는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스펠맨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세근도 그렇고 변준영도 그렇고 문성곤도 그렇고, 예, 다 지금 체력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 KGC가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면은 이 두 팀 모두 팀 색깔이 있던 페인트존에서의 어떠한 그 프론트 코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근데
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프림이나 뭐 장재근이나 함지훈 같은 경우 좀 푹 쉬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세근이나 어떤 스펠맨 이런 선수들보다는 어떤 버티는 힘, 버티는 힘, 그 다음에 비집고 나가는 힘, 뭐 그런 것들이 모비스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일단 야투율 자체가 3점 야투율 자체가 KGC가 훨씬 좋다라는 점입니다. 이거 지금 다 아바리엔토스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KGC가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 상황 속에서는 항상 고전을 하였고 그리고 3점 슛감도 역시 좋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늘 모비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KGC의 페인트 존이 좀 많이 헐거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모비스가 득점을 좀 이지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KGC의 뭐 3점 능력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다득점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은 4쿼터, 3, 4쿼터에서의 어떤 경쟁력, 어떤 체력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비스가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DB와 KCC와의 경기인데 밤 10시 경기죠. 밤 10시 경기. DB가 뭐 두경민이 이제 뭐 결국은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면서 백코트에서 이제 결국은 알바노 혼자 경기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 알바노 혼자 경기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김지환과 허웅이 있는 KCC를 생각을 하면 백코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DB가 오늘 백코트에서의 어떤 우세를 가져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DB가 KCC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종규와 에르난데스가 이 KCC의 페인트존을 폭격을 해야 됩니다. 라거나와 이승현을 지워버리고 에르난데스와 김종규가 프론트 코트를 폭격을 하면서 알바노와 걔 이름이 뭐지? 알바노와 강상재, 그 다음에 최근 3점 잘 들어가고 있는 5경기로 볼게요. 박인웅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 박인웅 이런 애들이 어떤 3점 슛이 좀 터져준다면 그나마 DB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최근 라거나와 이승현의 폼도 장난이 아닙니다. 라거나와 이승현이 폼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르난데스와 김정규, 라거나와 이승현이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백코트가 앞서 있는 KCC가 오늘 원사이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경민이 없는 상황에서 알바노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알바노 발목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허웅과 김지환의 백코트라면 일단 상당히 이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KCC가 차이가 많이 나고, DB가 김종규와 에르난데스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라거나와 이승현이 그냥 그렇게 무너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르난데스가 복귀 이후에 폼이 좀 안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 경기 저는 KCC가 무난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3점 슛감도 워낙 KCC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DB가 오히려 득점력에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 저득점 상황에서 KCC가 핸디캡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와 현대캐피탈 배구인데요. KB가 비에나가 직전 경기 33득점이군요. 33득점 하였고 공격 성공률이 61%, 어마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성정이 리시브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공격이 살고, 갑자기 KB가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만약에 한성정이가 리시브를 이렇게 계속 버텨준다면 직전 경기처럼 51%의 효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의 효율만 보여준다면 KB가 오늘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전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최태용이 다 망쳐버린 경기였죠. 예. 직전 OK, 뭐, 저기 조재성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현대캐피탈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 타임 불러서 흐름 끊고, 그 다음에 최태용이 3세트에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는데, 오히려 그 세트는 현대캐피탈이 가져갔어요. 예. 좀 이상합니다, 최태용. 그리고 이제 허수봉이 최근 폼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좀 이게 좀 문제인데, 예, 허수봉이 최근 폼이 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뭐 오레올과 정광인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연승 세타가 잘해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뭐 그나마 현대캐피탈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경기 저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비에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비에나가 직전 경기에서 워낙 잘해주었는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그 다음에 한성정의 서브 리시브도 이게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현재 현대캐피탈의 서브를 한성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전 이 경기가 KB의 업셋 가능성도 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열어놓고 있는데 뭐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전력이라면 현대캐피탈이 우위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승패보다는 예,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 경기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뭐 도로공사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카타리나 역시 안 좋고, 그다음에 박정화의 공격 성공률도 안 나오고, 시즌 초반 좋았던 배유나의 공격 득점도 안 나오고 있으며, 그다음에 전세현이 잠깐 반짝하면서 리시브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다시 전세현의 리시브가 안 좋아지고, 전세현의 리시브가 안 좋아지니까 문정원을 기용을 하는데 문정원이 기용이 되면은 공격력이 안 터지고, 지금 도로공사 답답합니다. 네. 물론 페퍼가 더 답답은 하죠. 예. 페퍼가 더 답답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박은서의 출장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박은서가 직전 경기 3세트에 못 나왔거든요. 뭐 박은서가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면서 박경현을 대신 썼는데, 이 박경현도 뭐 리시브 폭망 수준입니다, 진짜. 예. 박경현이 오늘 경기 출장을 한다면 이 리시브를 이걸 뭐 감당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예. 그나마 이제 오지영이 역임이 되면서 리시브 라인에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니아리드가 예, 직전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지만, 이거 박경현의 리시브 라인을 도저히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지영이가 대신 박경현의 리시브를 받아줘야 되는데, 도로공사 서버 저기 선수들이 바보가 아니죠. 예. 다 박경현 상대로 서브 넣을 겁니다. 예. 우리들이 가서 박경현한테 서브 넣어도 박경현 리시브 흔들릴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이 경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페퍼가 그래도 한 세트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사의 최근 경기력이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리고 일단 오지영이 영입이 저는 상당히 페퍼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오지영의 영입이. 예. 뭐 디그도 그렇고 리시브 라인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니아리드가 조금 각성한 모습을 직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봤을 때 페퍼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저는 예, 오버, 그 다음에 페퍼의 플러스 핸디캡 승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예, 여기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글들 모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VIP 픽을 뽑는 것도 이 빨간 딱지 안에서 예, VIP 픽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예, 저희 멤버십 VIP 현재 684% 수익률입니다.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NBA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벤 팀장이었습니다.